안녕하세요. 데놀TV 수요 세미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간면 제거 뇌과학회와 함께하는 데놀TV 수요 세미나에서 강의를 할 연세대학교 구강-아간면외과 박진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흔히들 투명 양악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 흡수성 또는 생체 분해성 고정을 이용한 양악 수술, 악교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악교정 수술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구강아간면외과나 교정과를 전공하지 않으셨더라도 수요 세미나를 듣는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때나 혹은 전공의 때, 인턴 선생님 때 악교정 수술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교정 수술은 다들 아시겠지만 턱과 얼굴에 기형이 있는 환자들의 악골을 수술적으로 정상적인 턱의 위치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뼈를 재위치시키고 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고정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는 안면골 수술 후 철사를 이용하여 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옛날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SSR의 옛날 방식을 한 후에 이렇게 철사를 이용한 고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저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19세기형부터 고정핀이 발명되면서 철사보다는 좀 더 견고한 고정을 할 수 있는 고정핀과 나사를 이용한 고정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는 파노라마 사진처럼 이렇게 금속성으로 된 고정핀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제거를 위해서 2차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금속핀을 제거하지 않고 평생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속이 가지는 이물감, 그리고 금속의 골격과 피부와 다른 열 전도율 때문에 가지는 느낌, 또 나사가 느슨해지면서 발생 가능한 염증 등 일부 합병증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수술 1년 전후로 핀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생체 흡수성 혹은 생체 분해성 고정을 이용한 악교정 수술, 투명 양악 수술이라고 불리는 수술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체 분해성 고정은 20세기 중반부터 이미 발명이 되었고요. 20세기 중반 이후 생체 분해성 고정 장치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많이 입증되어서 악교정 수술 외에도 악골 골절이나 다른 수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글 스칼라를 검색해 보면은 이런 생체 분해성 악교정 수술을 검색하면 아주 짧은 0.06초 만에 2,000개가 넘는 연구가 검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행한 논문에서 보시면요, 이 환자는 여기가 수술 전 엑스레이고 수술 직후부터 1년까지 생체 분해성 고정을 이용한 악교정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절골선 위에는 어떤 부분에서도 금속성 물질이라든지 수술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어려울 정도로 흔히 말하는 투명 양악 수술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악교정 수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상악골 수술인 리포트 1 수술, 그리고 하악골 수술인 IVR 수술, 그리고 턱끝 수술인 지니오플라스티, 2부 성형술 부분에서 저희가 흡수성 고정체를 이용한 연구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실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대로 위부터 상악, 하악, 턱끝, 그리고 광대 부위 수술을 하고 마지막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그 외 다른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악골의 수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견 보시면 좀 바로 알아보시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코고요. 여기가 박리된 콧구멍 속, 그리고 여기가 입이고, 이렇게 흰색 생체 흡수성 고정원을 사용해서 상악골을 고정한 상태입니다. 생체 흡수성 고정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명한 재질도 있고 이렇게 하얀 재질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명한 재질, 폴리락틱 락테이트를 이용한 고정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거기 이렇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섞여 있어서 골 전도성을 가지게 되는 흡수성 고정원을 가지고 수술을 많이 합니다. 기존 수술의 방법인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생체 흡수성 고정원 같은 경우는 보통 워터베스를 이용해서 온도를 높인 다음에 밴딩을 합니다. 기존의 메탈보다는 조금 번거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온도를 가하면은 오히려 밴딩이 쉬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덜 들이고 밴딩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의 단계인데요.
상악골을 르포트원 절골을 한 후에 충분히 맞춰놓고 나서는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워터베스를 이용해서 플레이트를 조금 연화시킨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맞춥니다. 그리고 드릴을 통해서 드릴 구멍을 뚫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나사산을 만들어주는 태핑 단계를 가하게 됩니다. 이게 메탈 플레이트와는 좀 다른 점인데요. 아무래도 나사 자체의 강도가 메탈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 얇은 나사산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태핑이라는 부가적인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생긴 지저분한 골 데브리스들을 이렇게 충분히 씻어내 주고요. 나사를 고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일련의 상악골 수술의 단계입니다. 저희가 2011년 예전부터 이렇게 상악골을 생체 흡수성 재료를 통해서 고정한 거에 대한 안정성을 연구를 했고요. 초기에는 방금 보여드린 것과 다른 PLLA와 PLDA를 혼합한 투명한 재료를 사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2D로 분석했고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노랗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투명한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강도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두께가 좀 더 있고 볼륨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PLLA 혼합물로 된 고정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3D를 이용해서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둘 다 충분한 고정력이 나왔고 특히나 상악 전방부에서의 매우 안정한 위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악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크게 생체 분해성 고정과 투명 양악입니다. 투명 양악은 이렇게 생체 분해성 고정원처럼 고정핀이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고정핀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흔히들 가장 많이 쓰는 하악 약교정 수술 방법은 SSRO, 사지탈 스플릿 레이무스 오스테오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메탈과 흡수성 이런 고정원을 한 줄, 두 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안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도 보시면은 충분히 많은 양을 하악을 전진시켰음에도 흡수성 고정원으로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악의 전방 이동량이 아주 많고 EV 전진 이동도 동반되는 경우에 그 근육의 보상 작용으로 인해서 흡수성 고정원의 강도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도 존재는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IVRO라는 하악골의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IVRO 같은 경우는 따로 고정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가 투명 양악, 흔히 말하는 투명 양악의 방법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IVRO 연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IVRO는 투명 양악에 지금은 좋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장단점이 명확한 술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악을 고정하지 않는 대신 수술 후에 입을 묶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흔히 콘달라 세깅이라고 하는 하악 과두가 처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 하악 후퇴술에 사용할 수 있고 하악 전진술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시간도 짧고 하치조 신경의 손상의 위험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턱관절에 대한 어떤 턱관절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서 턱관절 증상의 개선이 많이 보고되고 있고 수술 후 안정성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정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 양악이라 불리는 이런 술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서는 아가암면 기형 환자의 대다수가 3급 부정교합입니다. 저희가 한 1020건의 수술 중에 약 80%의 환자가 3급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서 악교정 수술을 받았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VR은 단점도 있지만 고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투명 양악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IVR가 어려운 환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는 저희가 SSRO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그 전진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보고된 것처럼 흡수성 고정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도 상악 투명 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자면 저희가 한 것 중에는 IVR에서 3mm 이하의 미약한 양의 어드밴스먼트 수술에서는 충분히 안정성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은 악교정 수술과 많은 경우에 동반되는 이부 성형술에 대해서도 생체 부대성 고정을 이용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 성형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턱이 무턱인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부 전진 성형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턱이 짧은 경우는 턱을 길게 만들고, 턱이 긴 경우는 턱을 짧게 만드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도 생체 분해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수술하는 방식은 첫 번째 사진처럼 저희가 원하는 양과 형태로 턱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금속성 고정핀으로 먼저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이렇게 긴 버로 이렇게 홀을 뚫어서 태핑을 하게 되고요. 16mm 스크류로 양쪽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X자 플레이트를 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메탈이 남지 않는 이런 이부 성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진 이부 성형술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흡수성 플레이트보다는 이런 스크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고정이 바이코티칼로 되기 때문에 턱을 앞으로 빼는 경우에 늘어난 턱의 위치에 따른 멘탈리스 머슬이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힘에 대해 조금 더 저항이 강하게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류 직경 자체가 이런 흡수성 플레이트 단면이 직경보다 두껍기 때문에 강도가 강하고요. 그리고 그 전진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흡수성 플레이트 자체가 이렇게 따로 판매가 되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긴 플레이트를 접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의 용이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부 골편이 너무 조금 앞으로 나오는 경우, 한 4mm 이하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홀을 뚫었을 때 바이코티칼로 홀을 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진 이부 성형술에서도 스크류가 아니라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에서 메탈로 된 플레이트와 생체 흡수성 스크류의 두 그룹으로 환자를 분류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금속과 생체 흡수성 고정체가 차이가 없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2차적인 핀 제거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들에게는 이런 수술 방법이 좋은 옵션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수직 고경 단축 이부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턱이 긴 환자들에게서 이렇게 골편을 자르고 여기에 흡수성 플레이트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크류로 고정하는 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트와 스크류를 같이 활용합니다. 역시 결과로는 충분히 안정적인 고정력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도에는 하이트 오그멘테이션, 그러니까 턱을 길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또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턱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골편 사이에는 이제 뼈 이식을 보통 해줘야 되는데, 보통 하악 악교정 수술 후에 나온 이런 골편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고 이렇게 흡수성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게 됐고, 이런 경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 그 길이가 유지가 되면서 안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이부 성형술에서 생체 분해성 고정이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겠지만은 모든 경우에서 아주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광대 수술인데요. 여기가 보시면은 구치부고 상악골 수술을 하고 광대 축소 수술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런 광대 축소 수술에서도 역시 생체 분해성 고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악교정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악골 성형술을 시행하면서 광대 축소술도 동반돼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나 광대 같은 경우는 박리를 충분히 깊게 해야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추후 핀을 제거하려면 국소 마취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성 고정을 하게 되면은 추후 전신마취 재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약 앞부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광대의 전방부에는 비교적 두꺼운 한 1.4mm 정도의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귀 앞에 있는 광대 후방부 컷에서는 충분히 이제 광대를 밀어주기 위해서 밴딩한 1.0mm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수술을 할 때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핀의 위치인데요. 아무래도 금속성 고정판보다는 이제 생체 흡수성 고정판이 부피가 조금 크고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수술은 보통 이제 얼굴 뼈를 잘라서 축소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핀을 고정할 만한 충분한 면적의 뼈가 얼굴에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대로 이렇게 그 광대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L자 플레이트를 충분히 넓게 대거나 광대를 향해서 대면은 추후에 이 광대 쪽 플레이트를 고정할 위치가 잘 안 나오거나 광대를 절골하게 되면서 기존에 고정했던 플레이트가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광대를 포함한 상악골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핀의 위치를 잘 고려하셔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생체 분해성 고정을 이용해서 르포트원 상악골 수술과 IVR로 양쪽 광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CT는 이제 수술 한 달 후의 CT인데요. 이렇게 절골선이 보이고 플레이트의 볼륨이 충분히 나타나지만은 이렇게 기본 엑스레이에서는 당연히 수술에 대한 흔적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합병증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수술이든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환자를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합병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은 것이 저희 마음일 거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이 아닌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정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나 치과 치료를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전에 이런 수술을 받았다고 환자가 했는데 갑자기 어디가 불편하다, 많이 뭐가 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익숙치 않은 게 보이게 되면 당황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보시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경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35케이스의 이제 이런 투명 양악 수술, 트랜스페런트 올소기널 서저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양악 수술이었고요. 1000케이스 이상이. 그중에 500케이스 이상이 지니오플라스티를 동반했었습니다. 합병증은 가장 큰 걸로는 이렇게 지니오플라스티에서 사용한 스크류의 파절, 그리고 이물 반응과 염증 반응, 상악동염, 촉진이나 환자의 불편감 등을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아까 이부 성형술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스크류 파절의 경우는 전체 562케이스 중에 2증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술 직후에 저희가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후에 이제 환자 엑스레이를 통해 확인하고요. 그 전에 이제 촉진 등을 통해서 이거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티타늄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견고하게 재고정을 했습니다. 수술 후 감염 같은 경우는 연조직의 염증 반응이나 상악동염의 양상으로 나타났고, 보통 유증상 상악동염이 한 7케이스에서 발생하였으나 플레이트 이물 반응을 보인 2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플레이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은 저희가 이제 메이저 마이너로 좀 나눴는데요. 마이너한 경우는 투약 정도로 저희가 해결되는 경우, 메이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를 좀 제거하거나 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합병증이 이렇게 스크류의 파절인데요. 2케이스의 전진 이부 정형술에서 발생하였고요. 이렇게 메탈로 추후에 환자 입원한 상태에서 고정을 했습니다. 2케이스 모두 환자의 멘탈리스 머슬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고, 그중 한 케이스는 OSA가 있을 정도로 환자가 이부가 상당히 뒤로 밀려나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 케이스 셀렉션을 잘 해서 필요한 부위에는 견고한 메탈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것이 좀 더 추천될 것 같습니다. 수술 염증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수술 후 4년 11개월 후에 이제 환자가 부어서 온 경우고, CT상으로 이렇게 석회화된 나사의 조각처럼 보이는 것이 보이고요. 열어서 제거를 했고 깨끗하게 긁어낸 후에는 추가적인 염증 반응 없이 잘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년 7개월 후에
우측에 누공이 발생했다고 온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부 녹아있는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추후에는 재발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수술 3개월째 이렇게 플레이트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요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하고요. 충분히 그 주변으로는 뼈가 잘 고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핀 제거 후에도 환자가 회복이 잘 되었고 1년째 팔로우에서도 뼈가 잘 굳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 및 시간 효율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흡수성 플레이트의 가장 큰 단점이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병원마다 비용의 책정이 다르겠지만 보통은 메탈보다는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 흡수성 고정을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관 대학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조금 비싼 편이기도 하거니와 근데 이런 2차 수술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요 절반을 기준으로 앞은 악교정 수술, 양악 수술, 위턱과 아래턱만 한 경우고 뒤쪽은 턱구 수술까지 한 경우인데 맨 앞에 게 메탈 플레이트만의 가격, 중간이 흡수성 플레이트만의 가격, 세 번째가 전신 마취하 플레이트 제거 수술의 비용입니다. 일단 2차 수술의 비용만 해도 흡수성 플레이트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되고요. 이 비용을 낮게 받는다고 해도 기존의 메탈 플레이트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조금 무조건 흡수성 플레이트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독일에서 이제 흡수성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악교정 수술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설문 및 심리 조사를 한 건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2차적인 수술을 받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흡수성 플레이트를 선택하였던 거고요. 이 환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 비용적인 것보다 수술 자체를 한 번 더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컸다고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거의 뒤쪽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환자 몸에서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플레이트를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셈으로 저희가 전자명으로 본 건데요. 이런 새로운 새 플레이트에 비해서 이 1년 3개월째 플레이트는 환자가 이제 수술하고 1년 3개월째 임플란트를 위한 상악동 거상술을 하면서 플레이트를 제거한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기존의 라멜레이트 구조가 조금은 남아있지만은 분해되어 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앞에서 본 그 염증으로 인해서 플레이트를 제거한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형태 자체도 이렇게 거의 흡수가 되었지만은 이런 라멜레이트 구조가 거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흡수성 고정 같은 경우 이제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강도가 좀 약하고 그렇기에 조금 더 큰 볼륨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핸들링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런 그 흡수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나사 일부가 조금 천천히 녹는다든지 그러면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있고요. 하지만 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골격적 안정성 유지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볼륨에 대해서는 점차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명 플레이트에 비해서 하얀색 플레이트는 강도가 더 개선이 되었고 그러면서 충분히 지금까지 1000케이스 이상 쓰면서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핸들링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그 상악골 고정할 때 설명드린 대로 워터베스를 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적은 힘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조금 잘못 구부렸을 때 오히려 다시 그런 거의 복원이 좀 쉽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흡수의 속도가 다른 것들은 이거는 점차 재료가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과연 2차적인 수술을 생각하고 단순 가격에다가 또 환자의 불편감을 감안한다면은 과연 가격이 뭐가 더 이제 환자에게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18년 정도의 저희 임상과 연구 그리고 그런 걸 봤을 때 생체 분해성 고정 그리고 IVR을 사용한 이런 투명 악교정 수술은 환자를 치료하는 수술 의사나 같이 치료하시는 교정과 선생님 그리고 환자들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다시 한번 수요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데놀TV와 아가면 성형 제거 내과 학회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